이제 나도 엄마가 정혜진 13살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의 싸움 후 날벼락같이 날라온 말이 내 몸과 마음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었다. 나 네 엄마 아니다. 서늘하고 투명한 목소리에 나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못한 채 등교했다. 친엄마가 나를 낳은 지 2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수업 시간 내내 절대 망가지지 말자 라고 다짐하며 엄마 없는 애들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점심때 찬밥 한 덩이를 목구멍에 쑤셔 넣으며 속으로 서럽게 울던 그 순간은 오랫동안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아 내 삶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고 마음을 꽁꽁 싸맸다. 가끔씩 친구들이 엄마와 팔짱 끼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 나는 부러운 마음에 넋놓고 쳐다보다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서럽고 또 서러웠다. 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돌볼 수 없어 엄마를 보냈다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외면받았다는 생각에 살아갈 힘이 없었다. 그저 꾸역꾸역 아슬아슬하게 삶을 지탱할 뿐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말이다. 작년 8월이었다. 길 가다 만난 이웃 어르신이 내게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었다.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러다 어르신이 친엄마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것을 알았다. 어머나, 우리 어머니와 생년 생월이 똑같으시네요.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물었다. 그래, 너무 반갑네. 어머니는 건강하셔? 저희 어머니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내 눈시울이 점점 붉어졌다. 언제 돌아가셨는데? 저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은 아유 저런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나보다 더 붉어진 눈시울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다음날 어르신 연락을 받고 가니 김치, 떡, 국간장, 찹쌀가루, 김, 과일 등 담은 봉지를 쥐어주었다. 딸 같아서 주고 싶었어. 진짜 내 딸 같아. 나는 딸이 없거든. 어르신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삼복 더위였지만 그 품이 봄 햇살처럼 따스해 계속 안겨있고 싶었다. 한 번도 엄마 품을 느끼지 못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단 1분이라도 엄마 품을 느껴볼 수 있다면 엄마 품은 어떤 느낌일까? 얼마나 따뜻할까? 엄마 냄새는 어땠을까? 어르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엄마 품이란 걸 느껴보았다. 이후 나는 어르신을 어머니라 불렀고 우리는 매일 안부를 묻고 서로를 챙겼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에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이 다시 꿰매지는 듯 했다. 올 설에는 어르신이 챙겨준 음식으로 난생 처음 엄마를 위한 차례를 지냈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사진 속
곱디고 온 우리 엄마가 울고 있는 듯 했다. 핏덩이를 남겨둔 채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이다. 핏덩이를 두고 죽은 것도 자식을 버린 거라며 원망하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새해 아침부터 통곡했다. 나는 사진 속 엄마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이 이렇게나마 엄마를 내 곁에 보내주느라 내가 오랜 시간 헤맸나 보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정혜진님, 이제 나도 엄마가였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내 주머니에는 1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이 그때도 있었더라면 그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시장에 나올 때마다 굶어 죽은 그 사람과 딸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인파를 뚫고 들어가 보니 6살쯤 보이는 처녀애가 앉아있고 여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종이를 보고 나는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년 완전히 미쳤구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식을 어떻게 팔아? 야, 아이를 팔겠으면 제대로 팔아라. 100원이 뭐냐? 개도 3,000원인데 딸이 개값도 안 되냐? 100원으로 부자 되겠냐? 하지만 여인은 벙어리인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들며 또릿또릿한 음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지금 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해요. 비명처럼 들리는 아이의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창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살고 애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친척 중에 기를 사람이 없나?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쩌노. 비난의 목소리들은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처지에 선뜻 나서서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시장 안전원이 나타났습니다. 비켜 비켜, 이 사람이 미쳤어. 여기가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 파는 시장인 줄 알아? 그는 목에 걸린 종이장을 잡아채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시장 안전원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시장 안전원은 여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가 시장 안전원에게 끌려가자 아이가 울음 반 애걸 반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파서 그래요. 제발 놔주세요. 엄마 가자. 엄마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으면 되잖아. 그때였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와 딸의 죽음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소. 나에게 돈 100원이 있어. 뭐야? 하면서 돌아보던 시장 안전원은 내 군복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나는 아이 엄마에게 100원을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 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모성애를 사는 것이니 그리 아쉬워. 돈을 받고 망설이던 여인은 갑자기 인파를 해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일까?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아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펑펑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줄 100원짜리 밀가루빵 한 봉지였습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딸을 팔았던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것 같습니다. 눈물의 하얀 와이셔츠. 여보, 이리 와봐. 왜요? 와이셔츠가 이게 뭐야? 또 하얀색이야? 당신은 하얀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내가 다른 색깔로 사오라고 했잖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부터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말고 색상 있는 와이셔츠로 사오라고 몇 번이고 일렀건만 또다시 하얀 와이셔츠를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와이셔츠 다시 가서 바꿔와. 미안해요. 유행 따라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한테는 하얀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 나 원참. 출근은 해야 하는데 몇 달째 계속 하얀색만 입고 가기가 창피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신랑을 어떻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바닥에 펼쳐있는 하얀 와이셔츠를 집어 차곡차곡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얀색 와이셔츠의 소매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신랑 출근하려는데 그렇게 울면 어떡해? 여보, 이 옷 그냥 입어주면 안 돼요? 왜 그래? 아니에요. 어서 출근하세요. 아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나는 좀 심했나 아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물 젖은 와이셔츠를 입고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삐리릭 삐리릭. 점심 식사 시간. 마지막 숟가락을 놓자마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정희님께서 보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후다닥 사무실로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3개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2개는 광고 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 아내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메시지입니다. 아침부터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아직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말로 하기가 참 부끄러워 이렇게 메일로 대신해요.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은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여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옆집 빨랫줄에 걸려있는 하얀 와이셔츠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런 옷을 입고 회사에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요. 단 한 번도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와이셔츠하고는 거리가 먼 환경미화원이셨지만 줄줄이 셋이나 되는 우리 가족 뒷바라지에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다 가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장인어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전 당신 만나기 전부터 이런 결심도 했지요. 난 꼭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지. 결국은 제 소원대로 당신과 결혼을 했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당신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얀 와이셔츠를 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화내서가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거든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한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를요. 늘 조금 굽은 어깨로 거리의 이곳저곳을 청소하러 다니시는 나의 아버지야말로 하얀 와이셔츠만큼이나 마음이 하얀 분이라는 걸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하얀 와이셔츠만 사오는지. 나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오늘 아침에 당신이 하얀 와이셔츠 소매에 흘린 눈물 자국 위에 입맞춤하고 있다고. 사랑해, 여보, 진심으로.